저는 그 사람의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그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제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저를 보지 않던 그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낯설었어요. 6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그런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화장을 했어요. 저와 아침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촬영을 위해서였어요. 식탁 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각도를 맞췄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확인하고 접시를 조금씩 움직이고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지 않았어요. 카메라만 응시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10번도 넘게 울렸어요. 저는 밥 먹자고 말했지만 그 사람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촬영이 끝나면 그 사람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음식은 그대로 남겨뒀어요.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국을 마셨습니다. 그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 편집을 시작했어요. 문틈새로 휴대폰 화면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 사람은 응이라고만 했어요. 시선은 여전히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그 사람은 듣지 않았어요. 댓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녁 식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촬영이었어요. 조명을 켜고 각도를 조절하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 있었지만 그 사람은 저를 화면에 담지 않았어요. 저녁 먹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만요라고 대답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촬영 중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사람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봤어요. 댓글을 확인하고 좋아요, 수를 세고 다음 날 촬영 계획을 짰습니다. 저는 그 옆에 누워 있었지만 그 사람은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도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촬영 있어요. 저는 촬영 말고 우리 둘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바빠요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과 나눈 대화는 하루에 10마디가 채 되지 않았어요. 밥 먹어요. 나갔다 올게요. 들어왔어요. 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 곁에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휴대폰 속에서는 달랐습니다. 화면 속 그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라는 문구와 함께 우리 집 식탁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부러워요. 저도 이런 일상 살고 싶어요라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 행복한 일상 속에 없었어요. 그 사람 혼자만의 세계였습니다. 저는 그저 배경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그 사람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건 거였습니다. 뭐야? 제가 물었어요. 그 사람은 여기 좀 앉아봐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가리킨 자리에 앉았어요. 그 사람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웃어봐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렸어요.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사람은 계속 찍었어요. 각도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또 찍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얼굴 근육이 굳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됐어? 제가 물었어요. 그 사람은 조금만 더요라고 했습니다. 다시 5분이 지났어요. 촬영이 끝나자 그 사람은 바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밥이라도 먹을까? 라고 물었어요. 그 사람은 편집해야 해요라고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의 SNS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라는 문구와 함께요. 댓글에는 금슬 좋으시네요. 보기 좋아요라는 말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15분 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던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이미 화장을 마친 상태였어요. 거울 앞에 앉아 각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아침이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 사람 것도 함께요. 커피를 건네자 그 사람은 고마워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빛이 잘 드는 창가로 갔어요.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커피 사진을 찍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람은 각도를 바꿔가며 20장도 넘게 찍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어요. 촬영이 끝나면 그 사람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버렸습니다. 저는 왜 버려? 라고 물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찍었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그 사람은 늘 방 안에 있었습니다.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녁 먹을까? 그 사람은 나중에요 라고만 했어요.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고 식탁을 정리하고 주방을 청소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방 안에 있었어요. 가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댓글을 읽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소리를 작게 줄였어요. 그 사람이 편집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방문이 열렸어요. 자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었어요. 그 사람은 피곤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우면 그 사람은 바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댓글을 확인하고 좋아요, 수를 세고 내일 촬영 일정을 확인했어요. 저는 그 옆에 누워 그 사람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우리 대화 좀 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바빠요라고 했어요. 저는 맨날 바쁘잖아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휴대폰만 봤습니다. 저는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그 사람의 휴대폰 화면 빛이 천장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잠들었어요.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침부터 촬영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아침 식사 풍경이었습니다. 토스트를 예쁘게 담고 과일을 배치하고 각도를 맞췄어요. 저는 같이 먹자고 말했지만 그 사람은 촬영 중이에요라고 했습니다. 30분 동안 촬영이 계속됐어요. 저는 기다리다가 그냥 토스트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소리쳤어요. 만지지 마요.
저는 깜짝 놀라 토스트를 내려놨습니다. 배치 망가졌잖아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먹으려고 만든 거 아니야? 라고 물었어요. 그 사람은 이건 촬영용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다시 토스트를 배치했습니다. 조금 전과 똑같은 위치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는 계속 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 사람의 SNS를 열어봤어요. 아침에 찍은 토스트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아침이라는 문구와 함께요. 댓글에는 너무 예뻐요. 레시피 알려주세요 라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식당으로 가서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도 그 사람은 방 안에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왔어. 그 사람은 고개만 돌렸어요.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그 사람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배고파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저는 뭐 먹을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라면 끓여주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 사람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봤어요. 라면이 다 끓었을 때 저는 같이 먹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 하나만 먹을래요. 저는 라면 한 그릇을 그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라면 사진을 먼저 찍었어요. 각도를 맞추고 조명을 확인하고 여러 장 찍었습니다. 라면은 그 사이 불어가고 있었어요. 촬영이 끝나자 그 사람은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물을 마셨어요. 오늘 회사에서 말이야.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응이라고만 했어요.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말을 멈춘 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댓글에 답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먼저 잘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자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온 건 1시간 뒤였어요. 저는 이제 그 사람에게 말을 거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응, 그래요, 나중에요. 그게 그 사람이 제게 하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하루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어디 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촬영 있어요. 저는 주말인데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말이 더 바빠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혼자 밖에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었어요. 벤치에 앉아있는 부부들이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화장품을 소개할게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저와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렇게 웃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은 카메라를 향해 계속 말했어요. 제품을 소개하고 사용법을 설명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30분 동안 쉬지 않고 말했어요. 촬영이 끝나자 그 사람은 바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점심 먹을까? 라고 물었지만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후 내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편집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어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해? 여기 앉아봐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이 가리킨 곳에 앉았어요. 식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음식을 차려놨어요. 파스타와 샐러드였습니다. 언제 만들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까요라고 대답했어요. 같이 먹을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촬영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다시 촬영용 소품이 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자세를 잡았습니다. 포크를 들고 웃고 음식을 입에 가져갔어요. 좀 더 자연스럽게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연스럽게가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평소처럼 먹어요라고 했어요. 평소에는 혼자 먹었습니다. 그 사람과 마주 앉아 먹은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어색하게 포크를 움직였습니다. 셔터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파스타는 이미 식어 있었어요. 이제 먹어도 돼?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응, 먹어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편집할게요.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식은 파스타를 먹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저는 남편인가 아니면 그냥 촬영 스태프인가? 그날 밤 그 사람의 SNS에는 저녁 식사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만든 저녁이라는 문구와 함께요. 댓글에는 사랑이 느껴져요. 남편분 복 받으셨네요. 라는 말들이 달렸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방에서 편집 중이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보다 먼저요.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구웠어요. 식탁을 정리하고 그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이 방에서 나왔을 때 저는 아침 먹자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식탁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촬영해야 해요. 촬영 말고 그냥 먹자.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돼요라고 했어요. 이미 오늘 콘텐츠 계획 다 짰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차려놓은 식탁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토스트 위치를 바꾸고 커피잔을 옮기고 조명을 조절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나 나갈게.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셔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SNS 계정을 매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 사람의 SNS를 통해서만 그 사람의 하루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게시물을 올렸어요. 아침, 점심, 저녁. 매번 다른 콘텐츠였습니다. 음식, 일상, 제품 리뷰, 운동, 화장. 모든 게 완벽하게 편집되어 있었어요. 댓글은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언니 너무 예뻐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부러워요. 그 사람은 모든 댓글에 답장을 달았어요.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요.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과 하루에 10마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의 게시물에 우리 부부 사진이 올라왔어요. 지난주에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데이트라는 문구가 달려 있었어요. 저는 그 문구를 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데이트가 아니었어요. 그냥 촬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카페를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카페에서도 계속 사진만 찍었어요. 메뉴를 시키고 각도를 맞추고 배경을 확인하고 저는 1시간 동안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촬영하는 걸 지켜봤어요. 커피는 식었고 저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촬영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SNS에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마주보고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오랜만에 남편과 데이트라는 문구와 함께요. 댓글에는 금슬 좋으시네요. 보기 좋아요라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댓글 하나에 답장을 달고 싶었어요. 이건 데이트가 아니었어요. 촬영이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올린 거 봤어. 그 사람은 뭐요?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사진.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응, 반응 좋더라고 했어요. 그건 데이트가 아니었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우리 그냥 촬영했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그게 뭐가 다르다고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촬영하면서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게 데이트지, 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촬영과 데이트가 같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사람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게 데이트지, 뭐.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촬영이 아닌 시간이 있었나. 다음 날부터 저는 그 사람의 SNS를 더 자주 확인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요. 그 사람이 무엇을 올리는지, 어떤 댓글이 달리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상한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고민이 많아요라는 문구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뒷모습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댓글에는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요? 힘내세요라는 말들이 달렸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하나 답장을 달았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나요. 곧 나아질 거예요. 저는 그 게시물을 보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고민이 뭐지? 저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저와 고민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 있어? 그 사람은 응, 이라고 했어요. SNS에 고민 많다고 올렸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 그거요라고 했어요. 그냥 콘텐츠예요. 저는 콘텐츠?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성적인 게시물이 반응이 좋거든요. 그 사람이 설명했습니다. 고민 있는 척하면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참여율이 올라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민이 없는데 있는 척한 거야? 제가 물었어요. 그 사람은 그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SNS는 현실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콘텐츠였습니다. 감정도 고민도 행복도 전부 콘텐츠였어요.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의 계정을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수백 개의 게시물이 있었어요. 행복한 일상, 맛있는 음식, 예쁜 풍경, 다정한 부부. 하지만 그중 진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연출된 거였어요. 각도를 맞추고 조명을 조절하고
표정을 만들어낸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 사람은 옆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댓글을 확인하고 좋아요, 수를 세고 다음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진짜 대화 좀 하자. 그 사람은 지금 바빠요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맨날 바쁘잖아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별거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휴대폰을 봤어요. 저는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저는 우편함에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 명의였어요. 처음 보는 은행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봤어요. 거래 내역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어요. 1월, 2월, 3월, 4월. 계속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입금자명은 광고 수익이었어요. 저는 통장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거실에서 촬영 중이었어요. 잠깐만.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촬영 중이에요. 이거 뭐야? 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은 통장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어떻게 그걸? 우편함에 있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오던데?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광고 수익이라고 나와 있던데.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SNS로 돈 받고 있었어? 그 사람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제 돈이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왜 말 안 했어? 말할 필요 없었어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번 거예요. 저는 통장을 내려다봤어요. 6개월 동안 1,8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생활비 달라고 한 건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라고 했어요.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그냥 콘텐츠 소재?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답을 알았습니다. 나랑 찍은 사진들, 그거 다 돈 받고 올린 거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는 협찬이에요. 협찬. 저는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무슨 협찬? 그 사람은 카페, 레스토랑 제품들이요라고 대답했어요. 부부 콘텐츠가 반응이 좋거든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카페에 가자고 했던 이유, 레스토랑에서 계속 사진만 찍던 이유, 제품들을 자꾸 추천하던 이유. 전부 돈 때문이었어요. 그럼 나는 그냥 당신 돈벌이 도구였던 거네.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물었어요. 그게 아니면 뭔데?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대화도 안 하잖아. 그냥 필요할 때만 불러서 사진 찍고. 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당신은 뭐 했어요? 그 사람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맨날 회사 갔다 오기만 하잖아요. 나한테 관심 있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바쁜 줄 알고 방해 안 하려고 한 거야. 그 사람은 비웃었어요. 핑계 대지 마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한테 관심 없었잖아요. 내가 뭐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물어본 적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맞았어요. 저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니, 처음부터였을지도 몰라요.
우리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제 촬영 끝낼게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방해하지 말아요. 저는 거실을 나왔어요. 통장은 그대로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6년 동안 우리는 뭐였을까? 부부였을까? 아니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을까? 그날 밤 그 사람은 침실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와 그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이미 거실에 있었어요. 소파에서 잔 거였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지 않았고 그 사람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저는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그 사람 것은 만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닫을 때 그 사람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는 계속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300만 원. 6개월 동안 1,800만 원. 그 사람은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어요. 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가서 TV를 켰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그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그 사람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지 않고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담요가 덮여 있었어요. 누가 덮어준 걸까요? 그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와 그 사람은 여전히 대화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나가고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촬영하고 밤에는 각자 다른 공간에서 잤어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 사람은 고개를 돌렸어요. 저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 사람의 SNS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라는 문구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는 사진이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그 사람은 하나하나 답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버텨요. 감사해요. 곧 좋아질 거예요. 저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 사람은 수백 명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와는 일주일 동안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저는 일어나 그 사람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어요. 안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곧 결정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혼. 그 사람은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콘텐츠요? 당연히 찍을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말했습니다.
황혼 이혼 콘텐츠 반응 엄청 좋잖아요. 이번 기회에 확 바꿔볼까 해요.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혼까지도 콘텐츠로 만들려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황혼 이혼 콘텐츠 반응 엄청 좋잖아요.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의 콘텐츠 소재로 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노트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이었어요. 그 사람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열려 있었습니다. 화면은 꺼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는 지나가다가 화면을 봤습니다. 문서 파일이 열려 있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4 하반기 콘텐츠 기획안. 저는 멈춰섰습니다. 더 이상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우스를 잡고 스크롤을 내렸어요. 첫 번째 항목은 일상 브이로그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 리뷰. 세 번째는 먹방. 평범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항목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황혼 이혼 시리즈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9월 부부 갈등 암시 콘텐츠 시작. 10월 혼자 있는 시간 늘리기 우울한 감성 게시물. 11월 이혼 결심 고백 영상. 12월 이혼 과정 브이로그. 2025년 1월 새 출발 콘텐츠 혼자 사는 일상.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의 콘텐츠 계획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더 내리자 예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혼 시리즈 예상 조회수 500만, 예상 수익 2천만 원, 협찬 예상 금액 1,000만 원. 저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3천만 원. 그 사람은 우리 이혼으로 3천만 원을 벌려고 했어요. 문서 아래쪽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촬영 포인트 이혼 서류 작성 장면, 짐 싸는 모습, 마지막 대화, 짐 나가는 뒷모습. 전부 영상 콘텐츠로 만들 계획이었어요. 저는 샤워실 쪽을 봤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람은 아직 샤워 중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노트북을 원래대로 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방금 찍은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찍혔어요.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왔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노트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방으로 가져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 속 사진을 계속 봤습니다. 황혼 이혼 시리즈. 그 사람에게 우리 결혼은 콘텐츠였고 이혼도 콘텐츠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6년 동안 함께 산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소재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의 SNS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는 문구와 함께 석양 사진이었습니다. 댓글에는 무슨 일이에요? 힘내세요. 항상 응원해요 라는 말들이 달렸어요. 그 사람은 답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곧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여러분께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구독자들에게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혼 콘텐츠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보다 먼저요. 거실로 나가니 그 사람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요.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니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디 가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는 산책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휴대폰 속 사진을 다시 봤어요. 황혼 이혼 시리즈. 저는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제가 먼저 끝내야 했어요. 제 인생이 누군가의 조회수가 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6년의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 상담은 1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집은 반반 나누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통장은 각자 명의로 된 것만 가져가면 돼요. 변호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배우자분께 이혼 의사를 밝히셨나요?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요. 그럼 먼저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합의가 되면 절차가 훨씬 간단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거실에서 촬영 중이었어요. 저는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은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촬영이 끝날 때까지 저는 방에 있었어요. 30분쯤 지나서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 사람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 말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뭔데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상담 자료였어요. 그 사람은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는 이혼하자고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는 갑자기가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당신도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 사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노트북 화면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황혼 이혼 시리즈.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콘텐츠 기획안 봤어. 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그 사람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9월부터 12월까지 다 계획해놨더라.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 과정을 영상으로 찍을 거였지? 조회수 500만, 수익 3천만 원.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6년 동안 나는 당신한테 뭐였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었어? 아니면 그냥 콘텐츠 소재였어?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 다였어요.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둘 다라니.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그 사람은 저한테는 말이 돼요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좋아했어요. 그 사람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할 때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당신은 저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는 반박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맞았어요. 저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SNS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계속 말했습니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 가져줬어요.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응원해줬어요. 그게 진짜 관심이라고 생각해?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적어도 당신보다는 나았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야 했는지도 몰라요. 이혼하자.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저는 뭔데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먼저 할 생각이었는데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이 먼저 한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당신 콘텐츠가 되는 건 싫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끝내고 싶었어. 그 사람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똑같네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도 나도 서로 이용만 한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이제는 끝이라는 것만 확실했습니다. 서류 작성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우리는 그날 밤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집 처리. 모든 걸 정리해야 했어요.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협의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서로 원하지 않았어요. 집은 팔기로 했습니다. 판매 대금을 반반 나누기로 했어요. 통장은 각자 명의로 된 것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의 광고 수익 통장도 그 사람 것이었어요. 위자료는 없었습니다. 서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변호사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법원에서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에 서명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그 사람도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그 사람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는 나란히 앉아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변호사가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여기 서명하시고 여기도 서명하세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그 사람도 옆에서 서명했습니다. 펜 소리만 들렸어요. 모든 서류의 서명이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법원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꺼내 썼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봤어요. 잘 지내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도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그 사람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박스가 거실에 쌓여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방에서 옷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언제 나갈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이요라고 대답했어요. 친구 집에 당분간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그 사람이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그 사람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박스 3개와 캐리어 하나였어요. 다 쌌어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도와줬습니다. 박스를 들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그 사람은 캐리어를 끌고 따라왔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이 박스를 트렁크에 실었어요.
그 사람은 캐리어를 들고 차에 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6년이 이렇게 끝났어요.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물건들이 사라지니 더 넓어 보였어요.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 식탁, TV.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뭔가 달랐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줄였어요. 휴대폰을 꺼내 그 사람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오늘 제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글이었어요. 앞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께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저 이혼했습니다. 댓글이 벌써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응원해요. 힘내세요. 새 출발 응원합니다. 그 사람은 답장을 달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이혼도 새 출발도 전부 콘텐츠였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카메라는 없었어요. 촬영도 각도도 조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저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혼자 살기에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짐을 풀고 정리하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새 직장도 구했습니다. 이전보다 작은 회사였지만 분위기는 좋았어요. 동료들도 친절했고 일도 적당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을 걷거나 카페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가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혼자 하는 모든 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로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이었어요. 오랜만이다. 친구들이 반겼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친구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제 이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놀라워했지만 위로해줬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지.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래야지. 집에 돌아오면 저는 간단하게 요리를 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어요. 예전에는 늘 혼자 먹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혼자였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6년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 사람과 함께 있었지만 사실 혼자였어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 사람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콘텐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일상, 새 출발, 혼자 사는 집 공개. 조회수는 높았어요.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응원해요. 멋있어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그 사람은 답장을 달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댓글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그 사람의 삶은 이제 저와 상관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사람의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제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팀장으로 선정됐어요.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동료 한 명이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여자 동료였어요.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우리는 회사 근처 식당에 갔어요. 요즘 어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어요. 적응하고 있어요. 수진은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회사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로 수진과 자주 점심을 먹었습니다. 가끔 저녁도 함께 했어요. 수진은 제 이혼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수진이 물었습니다. 주말에 시간 있어요? 저는 왜요? 라고 물었어요. 수진은 같이 등산 갈래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좋아요라고 대답했어요. 주말에 우리는 산에 갔습니다. 등산은 힘들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정상에 올라 경치를 보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기 참 좋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경치를 봤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후 우리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오늘 재미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이런 건가?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는 거. 저는 원룸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는 카메라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제 표정을 찍지 않고 제 일상을 편집하지 않아요. 가끔 그 사람의 계정을 생각하지만 더 이상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을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촬영도 각도도 조명도 없는 삶이요. 그냥 저로 사는 삶입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